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는요, 박세리 씨가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삼소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박세리가 효녀라고 생각되는데 왜 아버지를 고소했을까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박준철이가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유지해서 어딘가에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계약서 안에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들어가는 대신에 어떤 박세리 희망재단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조항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뭐 손해배상이든가 어떤 형태됐든. 그래서 아버지 박준철이가 어떻게 보면 또 사기친 거죠. 아마 그건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늘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자, 그래서 박주에 도장을 찍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추후에 박세리 씨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야속하지만 이건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고소를 안 하면은 무기이 되는 거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문서 위조죄가 도장을 몰래 파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날인을 했어요. 그 계약이 형성이 됐는데 그거를 박세희 씨가 인지하고도 무단으로 도용해서 찍은 걸 인정 못 찍은 걸 알았을 때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형사 고소 안 하면요, 그거는 바로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 그러니까 박세리 씨도 박세리 문화재단, 그쵸? 아마 거기에 제가 볼 때 아마 나름대로 박세리 씨의 재산이 들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 박세리 문화재단도 같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녀 간의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고소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소를 해서 아버지 박준철 씨가 사문서 위조로 정확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고소인 박세인 문화재단은 아무 관계없다는 걸 밝혀야만이 그 계약서의 도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후에 발생할 민사상의 문제라든가 형사의 문제에서 박세인 문화재단은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아니 박세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중에도 늘상 일어나는 것이, 나의 상대방이, 그렇죠? 부부간에 어떤 한 상대방이 한쪽 부부 모르게 가서 도장을 찍어버린답니다. 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뭐 보증 도장도 있겠고 여러 가지 도장이 있겠죠. 서류 만들어서 그냥 탁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인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형사고소함으로써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주저해서는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박세리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박준철 씨 사주만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아주 정밀한 그 분석이 가능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박세리 씨 사주를 보면요, 이게 유금에 있으니까 가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조호용신으로, 자, 조용신으로 신유술해자축인에서는 바로 화를 용신 쓰는데, 여러분들 화를 용신 쓰는데 날씨가 더 추울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조우용신이. 그러니까 유금의 가을이니까 화를 용신 쓰는 건 맞죠. 그렇지만 어떤 임팩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그 임팩트의 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요, 많이 풀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사주이론 열심히 보는데,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진짜 10년 공부 나무아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이론을 열심히 하는 애 알겠는데, 여러분들, 이 역학은요, 이 사주는 수학 문제인 거예요. 수학 문제를 이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접 풀어야죠. 저는요, 그래서 기초반에서 이론을 가르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된다 하면은 바로 실전에 넘어가서 수많은 케이스 스타디를 함으로써 한 1년 정도 걸치면 프로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7월 달에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제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부산도 오프라인 할 거고요. 서울도 오프라인 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꼭 이게 배웠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저는 40대였기 때문에 더 많은 세월이 지났죠. 뭐 40대, 30대도 해도 돼요. 왜? 먼 훗날 제2의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2의 인생을 꼭 살게 될 날이 옵니다. 젊은 분들도. 언뜻 세월이 지나 보니까 머리털이 희끗해지는 게 인생 법칙이라는 거를 사실 저도 젊을 때 알지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각설에서 이 조우가 신유해자 축인 여기까지가 용신을 화로 쓰는데, 좀 화로 쓰는데, 이왕이면 겨울이 더 파워풀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업부 용신인데, 업부는요, 자, 늘 제가 설명하지만, 박슬리 신라템은 이 무토 하나예요, 무토. 나머지는, 주변 환경이라 보시면 돼요. 주변 환경, 주변 인물. 그래서 업부로는 무토가 있는데, 여기서 토국수하고 토생금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토 신약 사주입니다. 무토 신약. 그래서 용신이 뭐다? 무토 신약이니까 당연히 화토가 용신이 되는 거죠. 화토가 용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풀 때는 탁 봐서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일단 침착하게 호흡을 여러 번 쉬면서 이렇게 저점 풀어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공무원학원인데 저는 유튜브 동영상 찍을 때 어떤 인물의 사주를요 사전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일 보고 사주 명식 그 만세에서 딱 따온 다음에 바로 합니다. 바로. 그래야 더 날 것이고 날 것이 보니까 프레시한 겁니다. 그리고 더 현장 중시가 되는 또 생생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전에 뭐 공부를 하고 어쩌고 해서 풀게 되면요 이미 김새. 그래서 철학원에서 미리 여러분들의 생일을 달라 할 때는요,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전에 공부한다는 건요, 만들어진 어떤 이거는요, 순식간에 식스센스가 나와가지고 빠른 속도 통찰해야 되거든. 논리를 파고들고 빠른 속도로. 그러려면은 정말 프레시하게 날 것 그대로 딱 풀어야 된다. 저는 상담할 때 사전에 생년월일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딱 보면 바로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풀듯이. 자, 그래서 어법으로는 무토신약이니까 화토운신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사주를 일단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토생금으로 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쵸? 연지사가 있으면요, 이게 사유 반합이 돼서 이 금으로 살짝 바뀌어요. 사금도 약간 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유금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 그러면 월지 연지가 사유합으로 슬쩍 붙어버리기 때문에 또 일지가 무리예요, 자수. 그래서 당연히 무토 신약인데 여기서 유금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 무토가 유금을 바라본다는 건 이게 토고 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하는 거예요. 생하다. 토생금 짝 이렇게. 이거를 뭐라 한다?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은 표현의 재주가 있다. 자, 표현의 재주에 뭐가 있다? 말하기가 있고요, 여러분들. 글쓰기가 있고요. 운동하기가 있고요. 노래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연기하기가 있습니다. 또는 연구하기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주 원국에 이렇게 표현 힘이 강한 사람들은 다재다능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주 딱 봤더니, 그러니까 어릴 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요새는 아이돌이도 모두 다 어릴 때 스타트 하거든. 공부도 어릴 때 스타트 해요. 왜? 갈 길을 빨리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독일인가 어디인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진로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 가지고 공부 해봐야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 라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억지로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소질을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박세리 씨의 사주를 딱 보면요, 이 사람 표현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 어릴 때 뭐 그림도 한번 그려보게 하고 노래도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키는데, 일단 노래는 내가 시키겠지만 무슨 음악, 바이올린 이런 거는 안 시킵니다. 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요, 가장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게 바로 음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만 예외는 뭐다? 노래 부르기. 가수는 예외인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확고한 어떤, 파이낸셜하게, 개런티 줄 수 있지 않는 한은 자식들을 바이올린이라든가 피아노의 길로 보내서는 안 돼요.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진짜 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악기 하나만 해도 그 가격이 얼만데. 자, 그래서 딱 이 박세리가 토생금으로 이 중에 하나의 특기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 글씨, 노래, 연기, 운동. 그 보니까 이 특기가 있어 이제 골프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골프를 왜 하는 게 좋으냐면, 공부보다 운에서, 여러분들, 운에서 이렇게 해, 임, 자 이렇게 흘러가요. 물로 흘러갑니다. 물로. 자, 토생금, 금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프 쳐서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직업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주처럼 풀면 안 돼요. 무토 신약이니까 제가 올 때 가난한 거예요. 원래는 가난한데, 사주에서 이 직업에서 이 표현의 재주를 직업으로 택할 때는 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직업에 따라서 운이 해석은 다르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동영상 보는 분 중에서 아마 철학관 하신 분도 계시고, 다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성공률을 높이려면요,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뭐다? 직업에 따라서 운이 해석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공부를 하는 사주 같았으면, 만약 공부를 갔다면요,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 근데 유금, 가장 강한 유금으로 해서 토생금 뺐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의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바탕으로 골프를 시켰기 때문에 식상 생재로 큰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돌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수 아이돌들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사주에서 식상이 발달하고 어릴 때 이렇게 재성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재성이. 그러면 이건 아이돌 사주라는 거야. 만일에, 여기서 만일에 토생금 빠지고서, 토생금 빠지면서 이렇게 재성으로 갈 때는요, 아이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돌이. 춤을 잘 추다든가, 노래를 잘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주 딱 봐서, 일견해서, 제가 말한 대로 표현이 가장 강한데, 운에서마저도 재성이 온다면요, 과감한 직업의 선택을 해야겠다. 여러분들,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공부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거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산업공상이라 해서 오로지 공부해서 과거업체가 그것이 유일한 출세길이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만 하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어디 옛날에 골프가 있었습니까? 야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시대 와서 과거에 박재환 씨가 유명했네, 박재현 씨가 용했네, 이석영 씨가 용했네 하는데, 저는 그 사실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 과거에 역학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사주는 너무 쉬웠던 거예요. 직업이 빤한 거지. 선비 아니면은 농사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직업 자체가 수천 가지예요. 그리고 그 세분화된 직업에서도 또 다시 세분화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진로나 적성을 이제 상담할 때,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공부도 했고, 또 역학 공부도 오래 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또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분을 찾아 상담을 해야 제대로 하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모카토금수 오행만 가지고 떠들어요. 계속 목은 어떻고요, 금은 어떻고 이러고 돈 받는단 말이에요. 예? 정말 제 수강생들이 이제 유명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실망을 하고 돈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꼭 아셔야 되고, 우리 자식의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자식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첩경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일 운에서, 이렇게 토생금인데요, 만일 운에서 인수가 오잖아. 인수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운동선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공부 쪽에서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그냥 재성만 와. 어릴 때 여러분들 재성은요 공부하고는 최악이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역학에서 재극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재는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재성이 온다면요 일단 공부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박사의 사주 보고 어릴 때 재성이네 하면 이 사람한테 뭐 공부해서 어쩌고 이거 다 개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뭘 한다? 토생금, 표현을 활용시켜서 돈을 벌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한다? 얘를 테스트해 보세요. 뭐를 잘하는지, 뭐가 특기인지. 자, 그렇게 하는 거고. 보시면은 이게 물로 이렇게 33세 쭉 흘러가니까, 한때 날리는 사람이었다, 골프로.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봐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잘하는 거야, 무자. 이게 재성을 이렇게 밑에 깔고 있으면은 허튼 데 돈을 쓰지 않아요. 무자일생. 재성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허튼 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낄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 사주의 이 재성은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 이거는 귀문이라 해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귀신이 문인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독특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독특한 인연이 있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임상하고 또 나름대로 화두를 갖고 사색한 결과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기 자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여기서 돈이 들어가 아버지 돼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옆에 이렇게 유가 있다 그러면요, 아버지한테 귀신 씌운 것 같은 거야. 아버지가 귀신 씌운 것 같다.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애물덩어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애물덩어리다. 자, 그래서 박세리의 사주를 보면, 태어나면서 보면은 어쨌든 나중에 아버지가 애물덩어리라는 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애물덩어리. 그래서 아버지가 박세리의 돈을 갉아먹는 형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주 정말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늘 애물덩어리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박세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모으는데도 꼭 아버지가 쥐새끼처럼 그 돈을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약한 거지, 아버지랑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역시 사주대로 사고를 칩니다. 미친 듯이. 냅다 어디다가 국제 골프학교 뭐 짓는데 도장을 빡 찍어버린 거, 여러분들. 이거를 박세리 재단에서 묻고 하잖아요. 그럼 박세리 재단이 다 엎어쓰게 돼 있어요. 민영사를. 그래서 인지하는 순간 고소한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상대방이 나 모르게 보증승가 이럴 때는요, 빠른 속도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고소를 안 하면요, 민사에서 믿어주질 않아, 잘.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고소를 해서 혐의가 입증됐다 해야
민사상으로 무효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나 취소 소송을. 여러분 제가 법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뭐 변호사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니까 법을. 자, 그래서 이 아버지로 인해서 분명히 불상사 일어나는데 보시면 지금 대운이 갑대운인 거예요, 여러분들. 갑. 응? 그러면 지금 무토에 자, 이거 신약이죠? 신약에 자, 이게 무관입니다, 여러분들. 관이 없어요. 신약이 무관이에요. 여러분들 무관사주가 예술가나 예능인한테는 또는 이런 스포츠맨한테는 또 사업가한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거리적 관이 없는 게 차이 낫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술자나 관이 있음으로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 관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신약무토가 갑을 만나면 갑무충이다예요. 그래서 얘를 깨버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거를 관제구설이라고 그래요, 관제구설. 송사를 얘기해요, 송사. 그쵸? 송사를 얘기합니다, 송사. 물론 여기서 갑갑토도 되고요, 갑갑토도. 그렇지만 갑무충도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화두 중에 하나, 이게 헷갈린 부분이에요. 그냥 갑갑으로 끝난다? 아니다. 한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동안 좀 임상을 해보니까 갑갑도 되고, 동시에 갑무충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사주 해석에 있어서.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 갑무충이니까 이 사람이 43세에서, 그쵸? 이후에 관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관제가. 그리고 인이 되면요, 또 이게 인유가 되고 인사가 되니까, 이로써 어떤 박세리 씨는 43세 10년은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인유도 관제가 되고요. 유는 칼이고 인은 나무인데, 여기서 인은 뭐냐면, 법적인 걸 얘기해요. 관. 근데 관이 깨졌다. 관이 기스났다는 건 관제에 휘말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사 되잖아, 인사. 그러니까 인사신 사명의 줄임말로, 반 사명살로서 이것도 관제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세리 씨 운 자체는 43세부터 관제구슬이 들어오든 아니면 몸이 아프든 간에 몸 줄래 돈 줄래의 형국이다. 몸 줄래 돈 줄래 형국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상당히 조심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요, 박세리 씨 운은 기울어가고 있다. 이럴 때는 이미 벌어놓은 돈 재산을 지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어설프게 사회활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제골프 학교 이런 거 지으면 안 돼요. 그거는 몰락을 자초한다. 이 운에서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컬하게 대운도 갑인데요. 올해 또 갑 아닙니까? 갑진년. 그러니까 세운도 갑인 거야. 우리가 운을 얘기할 때는 이걸 대운이라 하고요, 대운. 이걸 세운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했어? 똑같이 갑목이 온 거예요. 그 뭐다? 관제구설 송사가 확실하게 굳혀진 거죠. 아주 명확한 거죠. 그렇죠? 대운도 갑인데 세운도 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보실 때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운을 볼 때는요, 운이 대운과 세운 나눠집니다. 대운은 이렇게 10년짜리 말하는 거고, 세운은 1년짜리 운을 얘기하는 거고. 그 여기서 천간지지가 있는데 이걸 5대5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는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5대로 봤다가 지금은 3대7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3대7. 근데 개도의 경우는 5대로 보지만 3대7로 본다. 3대7로. 왜 그러냐면 제가 수많은 임상을 해보니까 지지가 더 흉악해요. 그래서 혹시 묘유출에다가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인유에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5대5로 하게 되면요, 그 나쁜 기운을 막아내기가 액땜하는데 시간 타이밍에 놓칠 확률이 높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밍 놓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액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3대7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수할 수밖에 없고, 왜 그게 하필 지금 일어났냐는 거는 바로 갑무충이 대운세운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박세리 씨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용신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골프 막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골프 하는 건 아니니까 화가용신이기 때문에 비록 대우는 갑목이지만
어, 오래 넘기고 을사 병호 정미로 가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고수함으로써 큰 피해 없이 마감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아버지는 이제 작살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후년이 병호인데요. 이 좌우충이 되거든. 아버지 깨져버리거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제가 사주 보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어쩌면 아버지가 자유가 돼서 형이 들어서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데 겪고 이렇게 사고 치는 건지. 뭐 제가 박세리 씨한테 그 여기서 이제 액땜을 제가 얘기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 그 박세리 씨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 이 등불을 아주 밝게 해서 그 마귀를 일단 깨줘야 되고, 밝게 해서 마귀를 깨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 불교 믿음은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기독교 믿음은요, 좀 뭐 기도를 좀 하고, 천주교 믿음은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도 액땜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 화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화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는 빨강 핑크 계통이고요, 토는 베이지색 계통이니까 가급적 속옷은 좀 그렇게, 배꼽을 통하는 쪽에서는 그런 색깔이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용신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오면 참 좋겠죠. 자연적으로 좋은 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발복하니까. 근데 문제는 안 올 때 문제야. 그리고 아예 끝났을 때도 문제야. 용신이 완전히 끝날 때는요, 수명도 짧아질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용신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제가 7월 달에 서울과 부산에서 강의를 개설하니까 많은